은퇴한 지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창밖엔 벚꽃이 흐드러지고 집안엔 고요가 흐릅니다. 남편은 소파에 늘어진 채 졸고 있고 나는 한 손에 잡지 다른 손에는 차 한 잔을 들고 있지요. 평온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심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바닷가 파도처럼 특별한 일 없는 하루가 잔잔히 흘러갑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현관문 앞에서 손주 녀석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잔잔하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듯 집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졸던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나는 모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부엌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손주가 오면 평온했던 집이 곧 놀이동산이 되니까요. 할머니, 나랑 숨바꼭질해요. 나는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숨을 대가 어디 있다고? 그런데 손주 녀석 갑자기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찾아봐요. 못 찾으면 벌칙이에요. 그 순간 문득 젊은 시절 남편과 장난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숨바꼭질이란 게 꼭 애들만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어디까지나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요. 손주는 소파 위에서 껑충껑충 뛰며 깔깔거립니다. 남편은 소파 망가진다라고 소리치지만 표정은 웃음을 참는 얼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웃는 얼굴,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봤더라. 은퇴 후 무겁기만 했던 공기가 아이의 웃음 하나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집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과자를 꺼내자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먹어요. 과자를 집어먹는 그 작은 입술을 보니 왠지 젊은 시절 몰래 밤참을 나누어 먹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참 조마조마했지요. 부모님께 들킬까봐 괜히 더 맛있었던 거. 지금은 손주 녀석이 과자를 먹는데 왜 그렇게 내 얼굴이 달아오르는지. 인생은 참 묘합니다. 손주가 오자 집안의 공기는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평온이란 아무 일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란 걸. 손주 녀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내 로봇 가져왔어요. 같이 놀아요. 남편은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장난감을 갖고 놀아? 그러면서도 슬쩍 로봇을 만지작거립니다. 손주는 서운한 얼굴로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재미없어.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웃음이 났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저 표정 어디서 많이 본 듯 했거든요. 예전 내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남편의 표정과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나는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손주를 위해 싱겁게 간을 했지요. 남편은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은 다 어디 갔어?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손주는 눈치를 살피며 국을 조심스레 떠먹습니다. 나는 억울했지요. 애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당신은 늘 불평이야.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균열이 입안에 국물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주가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왜 맨날 싸워요?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싸운 적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이 눈엔 이미 다 보였던 겁니다. 남편은 괜히 헛기침을 하고 나는 웃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내 귀에도 빈 껍데기처럼 들렸습니다. 아이 앞이라 꾹 참았지만 마음속 균열은 깊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나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우려다 보니 평온했던 웃음소리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소파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장난치는 동안
나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았지만 그 눈빛 속엔 오래된 피로와 오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균열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틈새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저녁,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주는 즐겁게 젓가락질을 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반찬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만 덜어 먹더군요. 그 모습은 내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내가 해준 음식이 이젠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그 순간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셔왔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묘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른이 숨긴 감정을 꿰뚫어 보곤 하니까요. 할머니 속상하지? 마치 그렇게 묻는 듯 했지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주는 만화책을 펼쳐 들고 깔깔거리며 읽었고 남편은 TV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려 했지만 바늘이 손끝에 자꾸만 찔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분을 느껴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고 남편은 은퇴해 집에만 머물며 점점 까칠해지고 내 존재는 점점 그림자처럼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는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듯 쓰라렸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언젠가는 내게 장난스럽게 윙크하던 그 얼굴이었는데 이젠 그냥 지쳐버린 노인의 얼굴 같았습니다. 나는 그 낯설매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손주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울긴 무슨 울어. 할머니 눈에 먼지가 들어간 거야. 하지만 이미 내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조차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조차 감추지 못한 내 상처.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불을 덮고 잠들었고 나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아이의 맑은 눈빛, 그리고 내 눈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날 저녁 집안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손주는 그림을 그리겠다며 연필을 꺼냈지만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웃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고 나는 그 소리에 눌려 마음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고 오늘은 그 지침이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남편은 듣지 못했고 손주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지만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텔레비전에 고정돼 있었고 내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지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주가 순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재미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에게조차 들켜 버린 우리의 냉랭한 공기.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 떨림까지 고스란히 비쳤을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잠들었고 손주는 꿈나라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웃음도 대화도 없는 채로 그저 하루하루 버티다 사라지는 걸까?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남이 몰라줄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외면할 때입니다. 나는 그 진실을 그날 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장난치고 눈빛만 봐도 웃음이 터지던 시절. 그 시절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뜨거움이 식어 이렇게 싸늘한 절망으로 남을 줄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뜨거움이 그리워질수록 지금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 홀로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빛이 올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끝에서 나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물에 젖은 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나는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한 줄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살다간 나는 진짜 사라지고 말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오래전부터 집안 구석에 방치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첫 장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문장은 마치 내 안의 불씨를 살려내는 주문 같았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절망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결심이다. 다음 날 아침 손주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내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 맑은 웃음에 마음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 앞에서만큼은 기죽지 말자. 내가 힘을 내야 이 집에도 다시 웃음이 생기지. 남편이 아침 식탁에서 또 불평을 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 나는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짜게 먹고 싶으면 직접 간 맞추면 돼. 순간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삼켰을 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결심의 발걸음. 그날 밤 다시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나를 위한 시간 30분 만들기.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하기. 남편에게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하기.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며 나는 알았습니다. 결심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사실 결심을 적으며 잠깐 웃음이 났습니다. 젊은 날 몰래 연애 편지를 쓰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도 두근거렸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두근거림 대신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자리 잡았다는 것. 어쩌면 인생의 결심은 사랑 고백과도 비슷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떨리고 두렵지만 결국 마음속 진심을 꺼내야 하니까요. 저녁 8시 남편은 어김없이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늘은 야구 결승이야. 뉴스도 필요 없어.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드라마 본방사수. 알지?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그냥 물러났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드라마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내 첫 번째 반격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밥 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차례야. 냉장고에 계란 있으니까 스스로 해 먹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변했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중이야. 남편은 결국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란 껍질이 후라이팬 옆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버지 요리 서툴다. 할머니가 이겼다. 그 말이 마치 심판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반격의 첫 승리. 며칠 뒤 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점심이나 한번 먹자. 예전 같으면 남편 눈치를 보며 주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당에서 친구와 마주 앉아 수다를 떠니 잊었던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아직도 예쁘다. 친구의 농담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 속에 묵혀있던 미싱을 꺼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오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에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앞치마 만들어주세요. 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말했다. 오늘따라 얼굴이 환해 보이네. 혹시 좋은 일 있었어? 나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야. 여자로서만 알 수 있는 즐거움이랄까. 남편은 괜히 기침을 하며 피부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오래간만에 장난기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드라마 본방사수에 성공했던 지 며칠 뒤 그날 밤 드라마 시간이 다가와 나는 당당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딱딱한 소리가 났거든요. 오늘은 야구 결승이야. 드라마 재방송으로 보면 되잖아. 그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지만 속으론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며칠 뒤 남편이 스스로 요리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식탁 위에 오른 건 반짝거릴 정도로 소금이 잔뜩 들어간 고등어였습니다. 나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남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라면 끓여 먹으라고 했잖아. 이제 공평해진 거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전쟁인지 코미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불을 몽땅 차지해버린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숨에 이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야 돌아온 거지. 남편은 곧 새로운 전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바둑, 낚시, 당구를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바빠. 당신만 인생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얄밉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밖에서 놀다 오면 나는 내 세상을 키우지 뭐. 남편은 집안일을 일부러 대충하거나 내가 부탁한 일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이야. 명백히 일부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지인이 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남편분이 그러시던데요? 요즘 아내가 집에서 아주 큰 소리 치신다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집 밖에서도 매 변화를 떠벌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세게 맞서줄게.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부딪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일요일 아침, 나는 기분 좋게 김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일 거야. 남편은 느닷없이 맞섰습니다. 내가 끓일 거야. 당신 음식은 싱거워. 그 순간 부엌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었고 남편은 칼을 들었습니다. 물론 요리를 하려는 도구였지만 마치 무협 영화 속 장면 같았지요. 내 김치찌개가 최고야. 아니야. 내 김치찌개가 진짜야. 불판 위에 불꽃이 튀듯 우리 눈빛도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부엌에 두 개의 냄비가 올랐습니다. 한쪽엔 나의 김치찌개, 다른 한쪽엔 남편의 김치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집안 가득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호했습니다. 와, 오늘은 찌개 대결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끝장을 보자. 마침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사태를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가 심판 볼게. 남편과 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아들은 국자로 두 냄비를 번갈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심사위원이 마지막 점수를 발표하기 직전처럼 우리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가 더 맛있네요. 순간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근데 아빠 김치찌개 엄마 레시피 그대로잖아요. 순간 부엌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머쓱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눈물이 킹 돌 정도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늘 불평하던 음식. 결국은 내 손맛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 알지? 근데 괜히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투덜거림 뒤에 숨어 있던 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서툰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말로 못해서였구나. 최후의 결전은 의외의 웃음과 눈물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패자도 승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집안을 정리하다 장롱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단어 하나. 여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로는 못하지만 늘 고맙고 미안하오.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설픈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는 말들.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괜히 티를 못 내겠어.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나도 초라해 보여. 그래서 괜히 짜증을 냈어. 나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투덜거림 뒤에 숨어있던 진실. 그동안 나는 남편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남편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했을 뿐 사실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렵던지. 편지 속 이 한 줄에 내 눈물샘은 터져 버렸습니다.
마침 손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나는 얼른 편지를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울긴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하지만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 저녁에 남편에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내 혼자만의 낙서 같은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낙서 치고는 꽤 진심이던데.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해서 말은 못했어. 근데 늘 고맙고 미안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 앞에서 괜히 강한 척을 했던 건지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 상처를, 내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해서였다는 것. 대화가 끝나고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편지를 이렇게 몰래 쓴 덕분에 당신이 날 다시 좋아하게 됐네. 나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좋아하긴 아직도 짜증나. 근데 귀엽긴 하네. 그 순간 오랜만에 우리 집안에 풋풋한 부끄러움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나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며 우린 오래된 연인을 닮은 두 노인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같이 걷고 있네.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 어디 못 가. 당신이랑 붙어 다녀야지. 집에 돌아와 남편이 먼저 커피를 탔습니다. 늘 내가 먼저 하던 일이었는데 오늘은 남편이 먼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커피는 내가 탔어. 김치찌개는 아직도 내가 최고지만.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투덜대던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 그 작은 변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잔잔한 온기처럼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란 거요. 그리고 때로는 투덜거림이라는 포장지 속에 의지와 애정이 숨어 있다는 것도요. 저녁 식탁에서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맨날 티격태격해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사랑 표현법이지.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아. 티격태격해야 오래 살아. 안 그러면 심심하거든.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속엔 세대를 잇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걷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모든 싸움, 모든 오해, 모든 눈물은 결국 같이 걷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 서툴고 부족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티격태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